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9강 3번입니다. 요약문 완성 문제. 요약문 일단 잘 읽어야 됩니다. 자, depletion이라고 하는 거는 고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seed니까 씨앗이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뭐 한 후에 그랬냐 하면 after a change on the island of Daphne Major. 자, 그러면은 이 다프네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의 A라는 변화 이후에 이 씨앗이 다 고갈되어 버렸대요. 정리 한번 해보면 A라는 변화가 일어났고 A라는 변화 이후에 씨앗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렇게 되면서 caused directional selection in finches. 그 finch 새를 말을 하는 건데 여기 나오죠. 이 핀치 새한테 있어서 디렉셔널 셀렉션이니까 방향성이 있는 그런 선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whose 그 얘네들의 이 새의 B라고 하는 trait 특징이 was the determining factor. determining이 뭔가 아주 결정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for their survival and reproduction. 얘네들이 어떤 생존이라든가 그 reproduction 번식에 있어서 자, 그럼 B라는 특성이 결정적 요인이었대요. 자,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이 B라고 하는 요인, 이 핀치새의 B라고 하는 특성이 얘들의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자, 그러면 A랑 B에 들어갈 말을 읽으면서 같이 찾아봅시다. 자, conditions on the small이니까 아주 작은 이 갈라파고스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은 caused drought. 그러면 1976년에서 77년 사이 이 상황에서 drought. 자, 그 어떤 가뭄이라는 거를 유발했는데요. 이런 가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prevented reproduction by most plants.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의 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았대요. 자, 그러면 일단 가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고 가뭄이 일어나다 보니까 식물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럼 A에 들어갈 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변화 일어났어요? 가물더라. 비가 많이 안 내리더라. 그러면은 이거 다 기후 변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들이 좀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에요, the resident population of medium ground finches. 그러면 이 resident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 주민, 거주민을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resident는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에서는 좀 약간 상주하는 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핀치새에 상주한 어떤 population 개체군들 rapidly depleted 아주 빠르게 deplete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용 가능한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From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씨앗을 다 고갈시켰고 Many individuals starved to death. 많은 개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굶어 죽기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starve to death 하면은 굶어 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결국 생겼냐면 resulting in 분사구문 써서 뒤에 결과 온 거니까 population size decrease 이 개체군의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몇 프로였다? 거의 85%였다. 85%면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됐다. 이 이야기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읽은 내용 정리하면은 지금 핀치새가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먹을 수 있는 씨앗이 다 없어져서 결국 어떻게 딱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the depletion of seeds 했으니까 이 씨앗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이 was non-random, 무작위로 일어난 거는 아니었더라. 자, 그러면은 어떤 씨앗은 빨리 고갈됐고 그럼 어떤 특성을 지닌 씨앗들은 나중에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요약문이랑 연결해야 돼요. 자, because 왜냐하면 all the finches, 모든 새들이 다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고 부드러운 씨앗이 여기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핀치 새들이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where is 하면은 좀 약간 이완 대조적으로 only finches with large beaks니까 그 beak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부리 이런 거니까 큰 부리를 갖고 있는 이 finch 새만이 그러니까 only consume이 여기서 소비하다, 먹다 이런 의미로 쓰였겠네요. 자, 그러면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크고 딱딱한 씨앗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만 먹을 수 있었다. 부리만 큰 녀석들만 와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씨앗은 훨씬 더 경쟁자가 적겠죠. 그러면은 이 씨앗의 고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겠어요? 작고 부드러운 씨앗이 먼저 없어졌겠지. 자,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은 비교적 나중에도 남아 있었을 거죠. 그러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s drought progressed. progress가 진행하다고요. as가 뭐뭐에 따라 이런 거니까 이 가뭄이 진행됨에 따라서 진행됨에 있어서 the seed distribution 씨앗의 어떤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there became increasingly biased.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됐냐면 한쪽으로 좀 편향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씨앗이 점점 크고 딱딱한 애들만 남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골고루 남는 게 아니라 특정한 특성을 지닌 애들만 남게 된 거니까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었다, biased 됐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치우쳤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Toward larger, harder seeds. 그러면 더 크고 단단한 씨앗을 향해서 그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더래요. 자, 그리고요. The mortality of the finches. mortality라고 하는 게 어떤 죽음, 그리고 뭐 어떤 사망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핀치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became size selective. 크기에 따라 좀 선별적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씨앗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예측을 했죠. 우리가 결국 많이 남아있는 씨앗은 크고 단단한 씨앗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이 남게 됐대요. 이 핀칫에도 보면 크기에 선택적으로 죽음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새가 나중에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당연히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으려면 부리가 큰 새여야 될 테니까, 그럼 이 부리라고 하는 게 핀칫의 어떤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면 B에 들어갈 말도 나온 겁니다. 무슨 요인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부리가 크다 작다. 이게 신체적 요인이죠. 그래서 B에 들어갈 말이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physical 같은 어떤 신체적인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마저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birds with larger beaks, 그러니까 큰 부리를 갖고 있던 이 새들이요,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directional selection for larger beaks, 그러니까 더 큰 부리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 선택의 결과를 낳게 되더라.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쪽으로 가서 생존율을 높게 남아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n the rains commenced가 좀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were those whose beaks were large.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부리가 더 큰 그런 새들이었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크다고 하는 거 뭐보다 더 크다는 거겠어요? 그 가뭄 이전에 있었던 개체군보다 더 큰 부리, 큰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이 말인 거고, 가뭄이 있기 전까지는 부리가 작은 애도 있었고 큰 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뭄이 거치면서 부리가 작은 애들은 작은 씨앗, 단단하지 않은 씨앗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다 없어졌고, 부리가 큰 애들만 결국 남게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big size, 이제 이 부리의 크기라고 하는 게 is highly heritable. heritable 하면 또 유전상의 이런 뜻인 거거든요. 이 부리의 크기라는 게 유전이 굉장히 좀 잘 되는 특성이란 말이야. generation upwards. 그래서 이 세 세대 중에서, 자, 그래서 조금 더 꾸며줄게요. produced after drought had larger beak size than generation upwards produced before the drought. 그러면은 가뭄 이후에 태어난 새들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러면 produced after the drought니까 이 가뭄 이후에 생산된 새의 세대니까 가뭄 이후에 태어난 새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런 새들이 had larger beak sizes. 그러면 더 큰 부리의 크기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큰 크기의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은 다음에 새끼를 낳은 거니까 그 새끼들도 다 부리가 크겠지. 뭐랑 비교했을 때 부리가 더 크다고 한 거예요? 가뭄 이전에 그 세대의 새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에 들어갈 말은 가물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기후와 관련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 정도로 우리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말은 특징 중에서도 부리가 크다라고 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었으니까 physical이라는 단어 찾아주면은 spatia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요게 뭐라고 하죠? 그 공간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2번은 될 수 없겠다. 자, 그러면은 답 몇 번이에요? 4번 되겠네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왔고 핀치새가 씨앗을 다 먹어 치워버리고 이 씨앗을 못 먹은 핀치들은 결국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핀치새가 씨앗을 먹고 작고 부드러운 것 누구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없어졌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비교적 나중에까지 남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핀치새들이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어떤 애들이요? 부리가 큰 아이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가뭄 이후에 태어난 새들은 부리가 더 큰 모양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